다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일은 안 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숟가락들 힘도 없는데 잠은 또 안 오고 이게 참 희한합니다. 몸은 쓴 적이 없는데 왜 방전된 배터리 마냥 꺼져버릴까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신력이 썩어 빠졌구나.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계발서 펴고 의지를 다지죠. 그런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완전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부도 직전의 기업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공장의 생산 라인이 완전히 꼬여버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뇌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효율의 현장을 감사팀처럼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이 적잖은 뇌를 다시 흑자 경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단순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우리는 보통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생각이 많다는 건 뇌의 연비가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의 대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전기를 아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무런 작업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공장이 갑자기 불가동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공장이 생산해내는 물건이 아주 질 나쁜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지난날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과의 비교, 이런 쓸데없는 잡념들을 쉴 새 없이 찍어냅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뇌가 쓰는 에너지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업무에 집중할 때 쓰는 에너지의 거의 20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고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서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뇌 속의 이 대기 모드 시스템이 막대한 에너지를 말 그대로 허공에 태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치면 공장을 안 돌리는데 고정비만 매달 수십억 원씩 빠져나가는 꼴입니다. 이러니 번아웃이 안 오고 백이겠습니까? 특히나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는 분들, 완벽주의 성향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남들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보안팀장 같은 존재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죠. 그런데 번아웃이 온 뇌에서는 이 보안팀장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비상벨을 눌러댑니다. 상사가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아,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친구가 카톡 답장이 좀 늦으면 내가 뭐 실수했나? 하면서 뇌 전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콸콸 쏟아붓습니다. 이 코르티솔이 뭐냐? 뇌세포를 죽이는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치솟으면 우리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인데 이 사령탑이 독가스에 질식해서 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EO가 일을 안 하니까 보안팀장인 편도체가 회사를 장악해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오로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짜증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머릿속 CEO가 파업을 했고 보안팀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력, 노력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붕괴했는데 직원들 쪼은다고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난장판이 된 뇌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쉬려고 한다는 겁니다. 휴양지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면서 잡념 공장이 돌아간다고 했죠. 어설픈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짜 휴식은 뇌의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거의 유일한 구원투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유래신 영영양인자, 영어로는 BDNF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한데 그냥 뇌를 위한 천연 영양제 혹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DNF가 뇌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트레스로 쪼그라들었던 뇌세포가 다시 통통하게 살아나고 끊어졌던 신경 연결망인 시냅스가 다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망가진 공장 설비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귀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팔까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강도의 운동입니다. 설렁설렁 걷는 산책 말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비상자금을 풉니다. 그게 바로 BDNF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를 보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이 BDNF 수치가 평소보다 최대 300%까지 폭증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을 게 아니라 당장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뇌 효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야, 우리 지금 사냥하러 나왔어. 빨리 머리 굴려서 사냥감 찾아. 그러면 뇌는 멍청하게 있던 대기 모드를 끄고 생존 모드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라는 자본금 관리입니다. 잠을 줄여서 성공하겠다는 말, 그거 옛날 쌍팔년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대사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면 뇌세포들이 크기를 살짝 줄이면서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라는 세척액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마치 고압 세차기로 뇌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버틴다? 그건 쓰레기장 위에서 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쓰레기가 안 치워진 뇌는 정보 처리가 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뛰고 언제 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팔자 좋은 소리 아니냐. 맞습니다. 현대인들 바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여러분이 멍한 머리로 야근하면서 3시간 걸려 처리하는 일을 맑은 머리로는 3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뇌의 연비가 좋아지면 투입되는 시간 대비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자는 웰빙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깨어있는 시간의 운용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뷔페에서 첫 접시는 꿀맛이지만 5번째 접시는 고문인 것처럼 우리 뇌의 집중력도 똑같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기계처럼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90분 정도 초집중 모드를 유지하고 나면 반드시 20분 정도는 시스템을 식혀줘야 하는 생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엉덩이 무거운 게 미덕이라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죠. 90분이 지나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이 바닥납니다.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앉아있는 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모니터 픽셀 구경하는 겁니다. 효율이 제로에 수렴하죠. 억지로 버티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뿜어냅니다. 이걸 가짜 노동이라고 합니다. 성실함으로 포장된 비효율의 극치죠. 그러니 여러분,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 아니면 90분 일하고 20분 쉬는 것, 이걸 억지로라도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쉰다는 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뇌한테 또 다른 정보를 쑤셔 넣는 학대입니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시각 정보를 차단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의 회로를 완전히 식혀주는 진짜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 탈출을 위해 절대 놓쳐선 안 될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사람한테 치여서 번아웃이 왔는데 또 사람을 만나라고 싶으시겠지만 뇌의 진화론적 역사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혼자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뇌는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편도체에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가벼운 사회적 교류입니다. 거창한 파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와 만나서 잡담을 하거나 동료와 커피 한잔 하면서 웃고 떠들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을 꺼주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게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소리에 집중해야 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지긋지긋한 잡념 공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외부로 주의를 돌리게 되니까요. 즉, 적절한 수단은 뇌를 환기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배기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우리는 뇌라는 기업이 왜 파산 위기에 몰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멍 때릴 때 돌아가는 잡념 공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전원을 내려야 한다. 둘째, 뇌세포를 살리는 기적의 투자금, BDNF를 만들기 위해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 뇌의 청소 시간인 수면 시간과 집중의 파동인 울트라디안 리듬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 이것들은 듣기 좋은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살리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90분마다 칼같이 쉬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뇌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작심삼일이 되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딱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시고 오늘 딱 하루, 아니면 지금 당장 2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밖으로 나가서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그 20분의 투자가 쪼그라든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우고 멈춰버린 도파민 공장을 다시 돌리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매뉴얼을 버리고 뇌의 본능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갈아탈 시간입니다. 뇌를 바꾸면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